안녕하세요. 식품위생법규 강사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9급 조리직 공무원에서 보통 식품위생법규는 사지선다형으로 20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사로서 여러분들이 위생법규는 꼭 알아야 되는 학문이라서 여기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법규라 좀 다소 딱딱한 감이 있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고요. 자, 여기 총칙에서는 식품위생법규의 목적과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것은 그 용어들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지, 잘못 설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목적, 식품위생법규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식품위생법 자체의 식품에 대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식품 영양적으로 질적 향상을 조금 시키면서 그 다음에 올바른 영양 정보를 통해서 국민 보건의 증진이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규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목적, 이 네 가지를 꼭 아셔서 여기에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용어 정의에 들어와서 우리가 식품의 정의를 꼭 아셔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이라 하면 우리가 모든 음식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단 의약품은 먹긴 하지만 의약품, 약품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정으로 놓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식품 속에다가 뭐 색을 입히거나 아니면 향을 입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물질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뜻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미는 뭐 맛을 주는 거고, 착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을 입히는 거고요. 표백은 탈색을 하는 거고, 산화방지는 보통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음식이 부패가 되거나 노화되기 되는데 그런 품질을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넣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적 수단으로 이제 여러 분해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식품 속에 들어가는 보존료라든지 그다음에 발색제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구는 되게 잘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기구라는 거는 식품과 그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 중에 들어가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기구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서 뭔가를 채취할 때 쓰이는 뭐 곡괭이라든지 호미 이런 거는 기구라 하지 않고 꼭 식품의 제조 가공제에 직접 닿는 칼, 뭐 그다음에 도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저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구라고 한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기 포장은 식품 첨가물 넣거나 싸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는데요. 표시는 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용기, 그 다음에 기구 이런 포장에 뒷면에 써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문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자뿐만이 아니라 숫자, 그 다음에 도형까지 들어간 거를 우리가 표시라 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양 표시라는 거는 식품의 영양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을 우리가 영양 표시라고 하는데요. 1995년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꼭 써야 할 영양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시험에 이제 나올 텐데요. 열량이라든지 자, 열량,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자, 그 다음에 포화지방, 그 다음에 당분이라고 해서 당류, 그 다음에 고혈압과 관련된 나트륨,
이건 이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총 이렇게 9가지를 영양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업이라는 것은 식품, 그다음 식품을 채취, 가공, 뭐 소분, 운반하는 그 판매하는 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외하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농부라든지 뭐 어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겠는데요. 위생이라 하면 건강함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건데 식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근데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 속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 다음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식품위생이라는 거. 보통 식품위생이다 그러면 식품만을 위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체크하게 함정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상이 되게 포괄적으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급식소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자, 집단 급식소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근무하시거나 할 텐데 이제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1인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집단 급식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걸 좀 아시면 되겠는데요. 뭐 기숙사라든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집단 급식소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고 1인 몇 인이냐면 50인이라는 거를 그거를 꼭 조금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530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등의 취급에 대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에서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기구, 용기, 포장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해가지고요. 포괄해서 청결, 그 다음에 위생, 관리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3번에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에 보관하는 보관실, 그 다음에 조리실, 그 다음에 포장실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D급 같은 경우에 이제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잘 써놓고 보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을 조리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했으니까 보시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셔야 될 건데 채소 단위를 우리가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그걸 더 쪼개가지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해서 판매하면 그게 법으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량의 김치를 한 10kg 이상을 넣었다. 근데 그거를 다시 꺼내서 5kg씩 아니면 1kg씩 소분해가지고 밀봉해서 파는 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육 같은 경우에 보면 식품 속에 들어가는 이제 사용되어지는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척해서 청결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칼, 도마 같은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생선류 따로, 그 다음에 고기류 따로, 예체류 따로 도마를 각각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차 오염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칼, 도마에서 우리가 검사했을 때 나오지 않아야 될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겠는데요. 우리가 도마나 식기, 칼 조사했을 때 뭐가 나오지 않아야 되냐면
살모넬라균,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 보통 사람의 대장 속에 존재하는 균인데요. 이 균도 칼이나 도마, 그 다음에 식기 같은 데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음성으로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531페이지에 넘어와서 자, 기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식품위생법과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식품 위생상의 위해 방지해가지고, 그쵸? 올바른 영양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위에 있는 거 또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2번이 되겠죠. 자, 3번 식품위생법상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보면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가 되겠네요. 자, 532페이지 와서 식품위생법상에서 정의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저번 앞부분에서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식품을 제조하는, 그 다음에 뭐 보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착색의 의미로 감미하거나 착색, 산화 방지 목적으로 넣는 걸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식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은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소독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식품위생법 정의한 기구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되는 도마라든지 그 다음에 행주 이런 거를 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의 농기구, 그 다음에 어구, 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구라 하지 않는다고 앞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대해 설명을 틀린 것이라고 했죠. 다 맞는데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나 그 다음에 어구 같은 거는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하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식품 첨가물 넣고 싸는 것으로 하는 거는 이건 기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용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영양, 식품, 기구,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 이거는 영양 표시가 아니라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은 표시가 아니라 영양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표시의 범위는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숫자, 도형까지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상 영업 및 영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뭐가 될까요? 자,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영업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라든지 그 다음에 어부는 영업자라고 하지 않고요. 허가도 받지 않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정의를 또 물어보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 속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라든지 용기, 포장, 기구까지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걸 우리가 식품위생이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자, 534페이지에 넘어와서 요것도 앞부분과 똑같이 물어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을 물어본 거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 하였는데요. 자, 집단 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쵸? 1인당 몇 명? 5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규상 집단 급식소는 상시 1회 몇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라고 하였나요? 50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 급식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을 우리가 대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고요. 그죠? 자, 2번도 맞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집단 급식소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다 맞고 3번 같은 경우에 식중독이라는 거는 이제 식품 섭취로 인해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중독되는 건데요. 비감염성이 아니라 남한테 좀 감염을 시키는 거여서 감염성 질환이고요. 비독소형 질환이 아니라 독소형 질환입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중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식중독이라는 건 뭘까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되는 거, 독에 중독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금속 조각이죠. 이건 식품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도시락을 먹고 세균성 장염. 그래서 보통 이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당 규균 식중독을 얘기합니다. 자, 아플라톡신 4번 같은 경우에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에는 땅콩에 많이 가끔씩 들어있는 건데요.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라는 곰팡이에서 걸리는 식중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준을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하냐면 총리령에 따라서 정해서 누가 고시하게 되어 있냐면 식품안전처장이 우리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왜일까요? 그러니까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중에 어유, 육류, 채소류 등을 취급하는 칼, 도마는 공통으로 사용되지 않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출되지 않아야 될 세균은 살모넬라 균과 대장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등은 모두가 아니라 상하기 쉬운 것, 그렇죠? 보관이 짧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냉장 시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린 거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꼭 냉장 시설에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죠. 뭐든지 식품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통기간 내에 있는 거로만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진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장 식품과 첨가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고요. 자, 여기서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제 유해식품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어떤 게 이제 유해식품이고 어떤 거는 판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썩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죠? 그 다음에 불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이 섞여 있는 거는 당연히 판매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쭉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7번 같은 경우에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이라는 거는 조금씩 나눠서 포장한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유해식품으로 둬서 판매 금지가 된다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놓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해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얘는 판매가 되지 않고, 그쵸?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해식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보면 유해식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병든 고기, 그 다음에 동물을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판매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자,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AI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탄저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고기 같은 게 뭐 광견병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뭐 구제역 같이 그런데 걸린 동물들 우리가 도축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도축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 금지가 되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전염병은 아닙니다. 전염병은 아닌데 이 자체에 있는 걸린 우리 고기들을 우리가 먹을 경우에 식중독을 일으켜서 요거는 콕 집어서 우리가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병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테리아 병 요거 안 되는 거고, 요거 우리가 먹었을 경우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살모넬라 아까 도마에도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동물 사람의 장기에 있는데 식중독을 우리가 구토, 그다음에 설사 같은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스투렐라병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폐혈증을 유발하는 질병이고요. 성모충은 보통 이제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건데 그걸 이제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 똑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인축 공동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과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은 우리가 도축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된다는 거, 특히 2번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38페이지에 넘어와서, 자, 판매 금지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기준, 그 다음에 규격이 식품안전처장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화학적 합성품, 첨가물, 그거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그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유해 첨가물 대표적인 게 이제 보존료로서 이제 붕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감미료로 쓰는 거 뭐 설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워낙 싸다 보니까 두신이라든지 사이크라메이트라는 유해 감미료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롱갈리시라는 유해 표백제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로다미니 같은 유해 착색제 이런 거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거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은 누가 정할까요? 보면 거의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리가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요. 그 상부 내용은 총일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누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식품 예로 든다면 우리가 이제 식품에 들어가는 거인데 청량음료에 들어가는 안식향산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를 1m에
6g 정도 넣는다. 뭐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감미료에는 사카린 나트륨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건빵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 뻥튀기 같은 데만 사용한다.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걸리에만 사용하는데 일제 다른 뭐 요구르트 이런 데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정해 놓은 걸 이거를 누가 하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시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초유형을 통해 가지고요.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그 기준, 규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식품에는 어떤 게 있고 첨가물에는 어떤 게 있고 기구, 용기, 포장에는 어떤 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9페이지에 보면 자,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해야겠죠. 그렇지만 수출할 식품 같은 경우,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거에 맞게끔 우리가 기준과 규격을 따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농약 등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요청 등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입식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얼마인지를 요청합니다. 누가? 수입업자나 그 다음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누구한테 요청하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리가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를 자 1번에 보면 이 잔류허용 기준 설정 요청을 누구한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하는 거고 그 설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한테 또 제출해야 될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 제출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정도만 조금 밑줄어 놓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540페이지에 넘어와서 자, 보면 7번 보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이 기준, 그 다음에 규격을 우리가 매년 정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정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식품 등에 들어가는 이제 기준, 얼마 쓰는지,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 추진 방향을 꼭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이 뭐가 있고 노출량 얼마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총 노출량의 적정 관리 방안, 그 다음에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관리 계획에 포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마련한다는 거, 규격 관리 계획을 마련한다는 거를 그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2페이지에 보면 자, 1번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썩은 거거나 이런 건 우리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영업자가 우리가 판매할 경우도 할 수가 없는데 단 2번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내용량이 약간 중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폐기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자, 2번에 보면 식품위생법상 위의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대요. 그죠? 들어있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봤을 때 인체 건강에 해칠 우려가 없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있다고 하면 그거는 판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 그래서 무조건 판매 금지가 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봤을 때 건강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판매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금지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누구든지 총률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렇죠?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매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봤을 때 총률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 그렇죠? 1차적으로 뭐였었냐면 전염병, 가축 전염병, 탄저병이라든지 구제육이라든지 가금류, 조루,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전염시키지는 않지만 그 자체에 있는 병에 우리 인간이 섭취했을 때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는 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테리아병, 그 다음에 살모넬라병, 그 다음에 선모추증, 요거는 해당이 되죠. 아니사키스병은 뭐냐면 고래, 장 속에 들어있는 회충입니다. 회충. 그래서 우리가 날 생선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병 걸리는 건 아니고 그냥 회충증에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 등 동물 고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보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거세한 가축, 고기. 거세한 거는 그냥 식용으로 다 먹을 수 있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의 면 상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만성 진액장 질병인데요. 소의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혀가지고 소 자체가 수개월 내에 폐사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넣어가지고 조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창고시라 하는 것은 몇 도시의 장소를 말하는가 되어 있는데요. 법규 내에서 우리가 창고시라 하면 0에서 15도씨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창고 타면 법규에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규정 외에 어떤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누구를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수출을 목적으로 하면 수입자라고 했죠. 그래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는 아까 누가 한다고 했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한다고 했고 5년마다 한 번씩 설립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식품 등의 유해 물질의 평균 노출량 적정 관리 방안. 자, 이거는 왜 틀릴까요? 평균이 아니라 총 노출량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미세한 말에 대해서만 조금 헛갈릴 수 있게끔 해놨는데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5페이지에 기구와 용기 포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기구, 어떤 용기, 어떤 포장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한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유독기구, 우리가 아까 기구라는 거는 식품과 직접 닿는 기구 얘기했죠. 그래서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행주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같은 게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을
금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도 규격 및 그다음에 기준 같은 경우도 누가 정하게 되어 있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리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봐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보면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보건을 위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리가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조 방법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고 어떤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뭐 비스페놀 A라고 있습니다. 생태계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한테도 약간 유산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 유아 성인의 건강 유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비스페놀 A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제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써놓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원재에 대한 관련 규격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보통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열에 쓰니까 내열성이 강한 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써놓은 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한다는 거. 자, 아까 이제 3번에 보면 앞부분에서도 보면 식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할 경우에 수입업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규격을 맞춘다고 했죠. 근데 기구와 용기 포장도 마찬가지로 보면 누가 요구하는 기준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른다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 밑줄을 조금 쳐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고시하는 자는 누군가? 아까 누가 고시한다고 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리가 고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구와 용기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우리가 고르라고 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2번이 되겠죠. 수출할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수출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수입자가 정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식품뿐만이 아니라 기구, 용기, 포장도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배운 거에서 조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해서 조금 틀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8페이지 보면 여러분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식품위생법의 목적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용어 정의, 우리가 모든 음식물이지만 뭐를 제외한다? 의약품을 제외한다는 거 그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좀 아셔야 될 게 기구라는 게 식품과 직접 맞닿은 우리가 얘기한 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마 이런 거지 농기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그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식품상 기구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표시라는 거는 우리가 뒷부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숫자 도형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영양 표시라는 거는 영양 정보를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뒷부분에 쓰는 건데 우리가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거 저번 아까 9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양 표시에 아까도 얘기했던 거 뭐였죠? 열량,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트륨, 그 다음에 포화지방,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9가지를 우리가 영양 표시에 꼭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거는 이제 식품 만드는 제조 강업자가 그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더 넣는 거고 이 9가지는 꼭 넣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뒤에 책 식품을 사셨을 때 뒤에 보시면 한번 세어보십시오. 총 몇 가지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영업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농부, 그 다음에 어부 같은 직접적으로 그냥
그걸 취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농업어부 그거 꼭 알아주시면 되고, 식품위생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것만이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용기, 포장, 그 다음에 기구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 그거. 그다음 집단구식소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특정 다수인을 우리가 한다는 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1인당 50명이라는 거, 그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530페이지에 이제 넘어오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위생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칼, 도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사용되어지고 거기서 검출되지 않아야 될 미생물, 세균이 뭐였나요? 살모넬라균, 그쵸? 그 다음에 대장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더 알아두면 행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만 검출되지 아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식품과 첨가물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할 위의 식품 판매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질병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도축 금지되는 거, 가축, 감염병, 전염병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제약이라든지 브루셀라, 그다음에 뭐 조루 인플루엔자 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은 아니지만 사람한테 해를 주는 아까도 얘기했던 4가지 질병, 그죠?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선모추증, 그다음에 파스투렐라병. 이 부분은 우리가 도축 금지, 판매에 금지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8페이지에 이제 다시 얘기하시면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다 기준 규격은 고시는 누가 한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는 거. 근데 누구에 따라서 총리령이 지정하는 시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거쳐서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 자, 자주 나왔던 거 수출할 식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요구하는 것대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기준과 규격을 따른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약 등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도 이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서 한다는 거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40페이지에 식품 등의 기준 관리 계획,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몇 년마다 한다고요? 5년마다 한다는 거 그거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5페이지에 이제 기구와 용기에서도 유독기구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자, 요것도 누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서 규격을 만들고, 그 다음 용기 포장, 그 기준 규격도 누구에 따라서 수입자 요구에 따라서 정하게 된다는 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